전 시간까지 물리 모델링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논리 모델링에서 물리 모델링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스키마 정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앞에서 이제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저희가 다른 말로 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교화가 필요하게 되는 원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상현상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이상현상, 어너멀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릴레이션의 데이터 정보 관리로 인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현상, 뭐 이렇게.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뭐냐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얘기고요. 삽입, 삭제, 갱신할 때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라. 삽입 이상 이 부분은 릴레이션에다가 하나의 투표를 삽입하려고 할 때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같이 삽입이 된다. 그래서 삽입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 삭제 이상. 튜플을 하나 삭제를 하려고 하면 거기 있어야 될, 삭제하면 안 되는 정보까지 그 튜플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걔도 삭제 돼버린 현상. 갱신 이상. 중복된 튜플이 있다 보니 일부 튜플 속성을 바꾸려고 하면 원래 다른 것도 그거랑 같은 건데 그 튜플에 있는 애만 바뀌어요. 그럼 나머지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같은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이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떤 뭐 중복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대다수 이제 주요한 원인이더라,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삽입 이상 특정 과목이 개설이 되었다. 그리고 수강생이 없어서 등록을 못한다. 학번 101번은 과목 등록을 취소하면 학과 지도교수 정보도 같이 삭제된다. 102도 보죠. 과목 정보를 날려버리면, 그러면 권현정과 전자, 요 관련된 정보는 지금 다른 쪽 튜플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지금 존재하는 정보인데 얘를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다 같이 날아가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갱신 이상 학번이 103번 인 경우에는 지도 교수가 변경되면 4개의 튜플을 변경해야 된다. 103번에 대해서 지도 교수가 바뀌면은 103번에 대한 정보가 하나, 둘, 셋, 4개 존재하다 보니 103번 하나를 바꾸고 나머지를 안 바꾸면은, 그러면 데이터가 안 맞게 되는 문제. 지도 교수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서 김경화로 바꿨다. 그러면 103번은 정동영도 지도 교수고 김경화도 지도 교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실제로 다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 일단은 특정 과목이 1번 같은 경우에 개설이 된다 해도 그 과목 번호를 집어넣을 때 나머지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 나머지 정보가 찰 때까지는 그 과목 번호를 등록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이런.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정교화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뭐 정교화는 속성들 간의 종속성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되도록 분해하면 된다. 결국에는 릴레이션 관계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그 릴레이션에 해당하는 속성들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잘 정제가 되어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생겨서 그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으로 다 나누어졌으면은 서로 종속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한 통에다 집어넣는데 그럼 독립적이지 못하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연관이 없는데 연관이 있는 것처럼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날리면 얘도 같이 날아간다든지 얘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얘도 같이 넣어야지 근데 이 정보 없잖아 그러니 못 넣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어떤 원리를 이제 종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펑셔널 디펜던시에서 함수적 종속성 이렇게. 그래서 릴레이션의 속성 x가 다른 속성 y를 결정지을 때 y는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라고 하면 릴레이션 x가 릴레이션 y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결정자, y는 이제 종속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의 이런 그 디펜던시 그 자체를 이제 함수적 종속성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주민 등록 번호에 고유하게 이게 다 묶여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함수적 정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날려버리면 뭐 같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 조작을 할 때 제약사항을 자꾸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약사항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해치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적 정속성의 또 종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완전 함수적 정속성 또는 부분 함수적 정속성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같은 경우에는 학번하고 과목 번호 이것 자체가 이제 결정자예요. 그래서 학번과 과목 번호에 따라서 성적에 디펜던시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학번 과목 번호 중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키의 속성 일부가 다른 녀석의 함수적 정속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분 함수 정속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행 함수 정속성 해서 이제 학번은 지도 교수의 정속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끝나고 지도 교수가 학과의 정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학번이 학과의 정속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물고 물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행한다. 그래서 이행 함수적 정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자 함수적 정속성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키잖아요. 학번하고 과목이 이거에 의해서 교수가 결정난다라고 이제 또는 학번에 의해서 교수가 결정난다. 뭐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얘는 사실은 속성이고 결정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 과목은 교수하고 디펜던시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교수는 결정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자가 아닌 속성으로 되어 있고 얘가 정속성을 일으켜버리는 이런 문제. 이런 관계는 결정자 함수 정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정속성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이제 이상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정속성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밟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시면 뭐 출현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속성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규칙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한수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기 규칙, 뭐 증가 규칙, 이행 규칙, 뭐 분해 규칙, 합집합 규칙, 뭐 의사 이행 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속성 출현 규칙 이렇게 해서 암스트롱 공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러한 관계로 표현이 되게 되면은 뭐 거꾸로 x가 y 뭐 이렇게 해서 제기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물고 물린다 뭐 이런 이야기. 거꾸로 x가 y이면은 여기에다가 z를 각각 추가해주면은 x, z, y 같은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관계들 쭉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런 출현 규칙을 이용해서 정속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상 현상이 생기면 결국에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고, 이상 현상을 야기하는 속성 간의 정속 관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작은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무손실 분해한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일관성, 최소한의 데이터 중복, 최소한의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합하다 이런 얘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퉁쳐져 있어서 문제니 이거를 독립적인 단위로 끊어서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해를 할 때 데이터를 있어야 될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분해된 내용을 다시 거꾸로 역으로 합쳤을 때 그게 손실이 없이 완벽하게 다시 복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교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갱신, 삽입, 삭제 이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자료 구조의 안전성이나 부딪힐성 이런 걸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중복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최소화된다. 데이터 신규 발생 시에 DB 재구성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어쨌든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무손실 분해한다, 함수적 정속성을 제거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큰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화와 정속성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일단은 뭐 NF 노멀 폼 뭐 이렇게 해서 정교 폼 이런 거고요. 근데 2NF 뭐 3NF 뭐 BCNF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함수적 정속성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으로 정속이 일어나는 부분, 부분 함수적인 정속성을 제거한 형태, 이 형태가 이정교화가 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정교화 되기 전에는 앞에 일정교화가 있을 거죠. 1정교화에서는 아직 부분 함수 정속성은 제거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함수 정속성에서 이거는 이제 3NF 해서 3정교화 된 경우에는 이행함수 정속성까지 제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정자 함수 정속성.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행 함수 정속성까지 해서 3정교화를 하고 나면 대부분은 원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3정교화까지 해서 그 이행 함수까지로 살펴보면 그런 제약상은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경우를 보니 함수 정속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속성을 일으키는 걔가 결정자일 경우인데 결정자가 아닌 녀석이 정속성을 일으키더라. 그 관계를 해결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그걸 이제 보이스 코드에서 BCNF라고 이제 부르는. 그래서 결정자 함수 정속성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 과정. 이게 이제 지금 3정교하고 BCNF까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러면 1차 정교형, 1차 정교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정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칼럼 자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거기에 원자값이 있어야 되는데 원자값이 아닌 경우 최소화된 단위 데이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를 제거해주는, 그래서 원자화를 시켜주는 이제 요 과정이 1차 정교화고요. 원자화가 되어 있는 형태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그걸 1차 정교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자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부분 함수 정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거하는 과정, 이게 이제 2차 정교화를 하는 거고요. 2차 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부분 함수 정속성이 제거돼서 2차 정교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거기에는 또 이행함수 정속성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상현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3차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 3차 정교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자가 후보 키가 아니다. 키가 아닌데도 정속성을 얘가 갖고 있더라. 그러면 후보 키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어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없애는 과정. 이게 이제 BCNF 정경을 만드는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정교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함수 정속성이 사실 다 이제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중값 정속성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다중값 정속성을 제거하는 게 이제 4차 정교형. 그 다음에 5차 정교형이라고 하는 거는 조인 정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발생하는 걸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5차 정교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3차 정교화까지 하면 정교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이 뒷단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제 언급이 안 되는 내용들이고요. 하여튼 거꾸로 지금 보시면 이제 중복성은 이렇게 가면 없어지는데, 조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데이터 결합성 이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조인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분해를 자꾸 했기 때문에 조인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정교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속성을 원자화하겠다. 그래서 리피팅, 반복되는 어떤 그 값들을 제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 수강 과목 코드 1, 코드 2, 코드 3 사실은 1, 2, 3을 제외하고는 이건 뭐냐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칼럼의 속성이 원래는 같은 거예요. 다 수강 과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해놨을 경우, 그 다음에 또 수강 과목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2, 3.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리피팅 밸류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중값이라고 하는 거는 학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점을 요렇게 A, 요렇게 A 뭐 이런 식 희한하게 더 많았죠. 이렇게 해서 한 칼럼 안에 값이 지금 2개 막 복수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원자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원자값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일단은 제거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쪼갤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서는 지금 학번이 이제 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와 학과, 이것들은 지금 서로 속성들이 지금 유사하고 한 개로 묶여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 지도 릴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떼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 학번의 키값에 이것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학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 과목과 이제 학점이니까. 그래서 이 학번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목 코드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로 묶어놓고 나서 여러 개 되는 걸 이렇게 쪼개서 이거 자체를 하나 튜플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점도 이렇게 매칭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코드하고 매칭이 돼서 2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튜플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이건 한 개니까 그대로 튜플 하나로.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영어, 운영체제, 이렇게 지금 매핑이 된 구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점이 다중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 개로, 또 두 번째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릴레이션, 테이블 하나를 새롭게 이렇게 쪼개서 분해를 한 거죠, 지금. 분해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런 그 속성 자체가 뭐 수강 과목 1, 2, 3 또는 코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제거가 됐죠. 과목 코드, 이건 지금 과목 코드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과목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학점 같은 경우에는 원자화가 안 되어 있고 막 2개, 3개씩 들어가 있던 게 이제 하나씩 다 원자화돼서 각각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상태로 일단 만들어 놓은 요 단계가 일단은 1차 정교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일단 뭐 너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강이라고 하는 이 전체 릴레이션 안에서 실제로 함수 정속성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학번하고 그 다음에 과목 코드 이거에 의해서 학점이 결정이 난다. 지금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또 학번에 의해서 지도교수가 결정이 난다. 또 학번에 의해서 학과가 결정이 난다. 그 다음에 지도교수에 의해서 당연히 학과가 결정이 난다. 과목 코드는 당연히 사실은 과목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이제 함수 정속성 관계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부분 함수 정속성에 대한 얘기. 기본 키가 복합키일 경우에는 2차 정교화가 필요하다. 단일 키일 경우에는 2차 정교화가 만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찾아낸 이 정보들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이 학번하고 과목 코드가 결합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강 릴레이션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학생 지도 릴레이션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학번하고 과목 코드에 의해서 학점이 결정이 나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묶여서 실제로 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 속성이 또 다른 어떤 것을 결정하는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게 부분함수 정속성이죠.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과목 코드가 과목명을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키는 이 두 개가 합쳐서 키예요. 그 안에 일부가 얘를 결정을 해버려요. 뭐 이런 식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처럼 뭔가 뭐 변경을 막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운영체제 B, 운영체제 A 학점 뭐 이런 식으로 코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분을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그럼 얘까지 바꿔줘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얘만 따로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럼 추가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강 릴레이션 자체가 부분 함수 정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은 쪼개면 된다예요. 그죠? 무선실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걸 해결해요. 그러면 학번하고 과목 코드하고 학점 요거만 쪼개서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분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과목 코드하고 과목만 쪼개서 또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학번과 과목 코드 이게 하나의 키로 결정자가 돼서 학점 A 이렇게 다 이 관계가 완벽하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과목 릴레이션을 떼내버렸기 때문에 과목 코드하고 과목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거 같은 뭐 운영체제 뭐 중복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쪼개놓으면 중복성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함수 정속성으로 인한 문제점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분해를 해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분함수 정속성이 제거가 돼서 2차 정기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정기화해서 이제 이행함수 정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학번, 지도교수, 학과에 대한 이제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제 분해된 릴레이션은 이제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지금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지금 정속성이 다 제거가 됐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번에 따라서 지도교수, 학과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번에 따라서 지도교수 뭐 결정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에 따라서 학과가 결정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학번이 지도교수 결정하고 지도교수 학과가 결정하고 이렇게 타고 넘어가잖아요.
학번이 학과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예. 학과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수강생은 아직 매칭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예, 만약 데이터가 많다면 그런 문제가 여러 개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쪼개자. 그래서 학번과 지도교수 이렇게 쪼개버리고 또 예, 지도교수에서 학과가 이렇게 결정될 거라니 예, 지도교수를 킥값을 해서 다시 하나 쪼개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분해를 해주면 예, 학번에 따라서 지도교수, 예, 그 다음에 지도교수가 예, 학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분해된 릴레이션이 나온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 뭐 동속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일단 여기서는 다 해결이 일단 됐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부분함수 종속성 쪽에서 없앴고 여기서는 이행함수 종속성 쪽에서 없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3차 정규화까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 경우 같은 이제 보이스 코드 정규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수강 과목 릴레이션을 가지고 예시를 이렇게 드러났는데 일단 학번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요거는 없애고 원래는 학번하고 과목이 있으면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교수가 결정나는 관계인데 사실 이게 전체 키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거를 이제 결정하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이제 예, 내용 안에서 보면 근데 요 안에 있는 과목을 거꾸로 다시 교수가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애들은 지금 예, 결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결정자가 아니에요. 근데 결정을 하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예, 이것도 지금 3NF까지 3차 정규화까지 했을 때 2배가 되지 않은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얘가 결정자로서 얘를 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를 이제 릴레이션을 표현해 보면 학번, 과목, 교수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거꾸로 교수에 의해서 과목이 결정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얘를 결정하고 얘가 거꾸로 이걸 결정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 경우에는 뭐 언뜻 보면은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뭐 어떻게 쪼개는 게 예,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킬까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일단은 학번하고 교수 이렇게 릴레이션을 하나 예, 쪼개고 그다음에 어차피 교수가 있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수는 반드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결정자로 그냥 만들어주고 얘가 결정하는 과목을 예, 같은 릴레이션 안에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바꿔줘 버린다라고 이제 교수 과목 릴레이션 하나 더 쪼개버리는 거예요. 예, 얼핏 보면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특정한 조건 이런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해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 각 과목에 대해 한 학생은 오직 한 교수의 강의만 수강, 각 교수는 한 과목만 담당, 한 과목은 여러 교수가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일단 원자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 키에 속하지 않으면서 키의 완전 종속이 아닌 속성도 없고 예. 또 이행 종속이 없으므로 3NF 같지만 예. 결정자 교수 속성이 있어서 이거 자체가 결정하고 있는 이 구도를 깨주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정자가 예, 실제로 키가 안 되어 있으면 키로 바꿔주고 그 키를 기준으로 릴레이션을 쪼개버려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근데 BCNF, 보이스 코드 정규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4차 정규화. 근데 지금 교과목 목록 릴레이션을 보면 과목 파일 처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파일 처리는 교수 1, 2가 다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썼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1, 2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교수 3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재를 여러 권을 썼어요. T3, T4, T5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근데 지금 언뜻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 여기서는 지금 교수와 교재 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통은 관계가 있어서 결정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없는 거예요. 각 과목은 어떤 교수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뭐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언뜻 이제 이런 전제 조건 때문에 언뜻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가 안 된 거 아니냐, 1차 전교도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굳이 입에된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대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그 인사정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대요. 그 사원 정보 안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요. 사원의 취미, 특기 이런 칼럼이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입력할 때 때려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취미가 바둑, 장기, 농구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틀렸다고 볼 거냐? 특기에다가 뭐 태권도 뭐 이런 거 넣는 거야. 바이올린 연주.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구현을 했고 DB를 쓸 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원다가 안 되니까 다중속성값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걔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미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취미가 있구나 그 전체를 하나의 취미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관적으로만 볼 때는 일단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게만 보고 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요, 그거는? 그렇죠. 추출할 때 문제 생기죠. 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취미들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그거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 애매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다중값 정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속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사실 단순해요. 그냥 쪼개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런 필요성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할 때에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기면 이거는 사실 무결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떤 요구사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쪼개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차 정규화,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쪼개놓고도 사실 얘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분해를 이제 해주는 그런 거. 어쨌든 멀티 밸류드 디펜던시에서 MVD라는 이야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5차 정규화 가게 되면 이제 조인 정속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한 릴레이션이 여러 프로젝션으로 무손실 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 릴레이션이 셋 이상의 부분 집합 관계로 프로젝션 분해된 뒤에 공통키를 기준으로 다시 조인돼요. 원래의 릴레이션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력, 그리고 직책, 회사,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다시 분해를 해놓고 보면은 사람과 직책 사이에는 직책 이력, 그다음에 사람과 회사 사이에는 회사 이력, 그다음에 회사하고 직책 사이에는 조직 이력,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해를 시켰는데 이거를 다시 거꾸로 복원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면 요 관계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인 정속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인 정속성에 의해서 분해되는 프로젝션들이 원래 릴레이션의 호흡키를 유지할 때 O 정경에 속하는 릴레이션은 무손실 분해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릴레이션 구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가 없나? 사례가 없네.